자, 뜨거운 떡밥 김민재. 김민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링크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3파전이었죠. 토트넘, PSV, 라치오. 근데 한 팀이 지금 가격 문제로 빠져나가고 2파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의 기사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자체 소스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많은 유튜브를 참조하고 많은 기사들을 그쵸. 참조하고 네. 이런 걸로 그냥 종합을 하는 것뿐입니다. 소스 없나요? 저요? 네. 얘는 마라장만 있어. 소스는 존나 비싸. 그게 제일 비싸요? 비싸. 그래? 네. 소스는 그 소스밖에 없어요? 네. 네. 그 소스밖에 없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팔아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소림마라 네. 부천점. 부천점. 네. 네. 어쨌거나 지금은 뭔가 약간 한 팀만 달려나가고 있는 느낌인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PSV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왜 이야기가 나왔었는지는 다 말씀드렸었죠. 베이징에서 이미 2년 있었던 레버쿠젠의 감독이었던 로저 슈미트가 PSV로 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본인이 써보고 싶은 수비수를 쓰고 싶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봤잖아, 잘하는 거. 와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었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예요. 만약에 김민재를 PSV가 영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베이징이 원하고 있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지불하는 순간 PSV의 수비수 클럽 레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담되는 거거든. 야, 예를 들어서 김민재가 어디 유럽 하브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면은 이 그 리스크가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유럽에서 어쨌든 뛰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뛰고 있고, 그래.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감독 픽이긴 하지만 네. 클럽 레코드로 중국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 그러면 단장 입장에서 수비수를 감독 데려다 놓고, 야, 너 이거 진짜 이게 최선이냐? 아니, 그리고 이런 유래가 있었나? 이런 잘 선례가 있었나?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슈미트라도 아니 최선까지는 모르겠는데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최선이냐고. 그러면 아유 그건 진짜 모르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도면 수비수지만 15골 이상 넣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적료가 비싸기 때문에. 네덜란드 언론에서도 가격 문제 때문에 PSV가 김민재를 영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을 뺐다. 철수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PSV는 그렇다 치고 지금 가장 강력해 보이는 링크는 라치오죠. 라치오입니다. 라치오입니다. 자, 이미 이것도 역시 영상을 통해 소개드린 바가 한 번 있습니다. 라치오에서 김민재를 땡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PSV는 로저 슈미트 감독이었잖아요. 여기는 어디냐? 탈의 단장입니다. 단장이 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감독보다 사실 단장이 굳이 따지자면 회사에서 윗등급이거든. 그렇잖아요. 뭐 그거는 감독의 위치, 단장의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지. 자, 이 상황에서 일단 라치오가 페네르바체의 공격수 무리키디를 완료를 시키려고 그러고, 만약에 무리키디를 안 된다라 그러면 그라나다 카를로스 베르난데스 이번에 괜찮았잖아. 얘로 뭐 손해를 해서 어쨌든 공격수 영입을 하려 그래. 그 다음에 수비수로 가야 되는데, 아체비랑 펠리피 같은 선수는 좋습니다만 나머지 라두도 나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 바스토스라거나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비수 자리가 분명히 하나 채워져야 되는 자리긴 해요. 라치오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에 후보군이 바로 김민재라는 거죠. 근데 거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쿰블라, 하나는 이적료. 자, 먼저 쿰블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쿰블라가 일반적인 기사들을 종합해봤을 때 라치오의 퍼스트 옵션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백스리 시스템에 적응도 돼 있고 이탈리아 무대에서 봤잖아, 잘한다는 그렇죠. 걸. 그러면 당연히 마라시 쿰블라를 먼저 픽하는 게 맞는데, 쿰블라가 어디랑 이카 지나냐? 인터밀랑 지나냐. 그리고 인터밀란 링크가 이게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꽤 오래됐어요. 네. 그럼 좀 고민을 하겠네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쿰블라 입장에서 같은 데서 딜이 왔다? 그러면 인테르를 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네. 물론 똑같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고 지금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라치오가 엄청나게 인상적이었고, 순위는 낮았지만, 그리고 어떤 이 출장 기회 이런 걸로 봤을 때 쿰블라가 라치오를 선택할 이유도 충분합니다만, 인테르가 죽은 면에서 더 많은 걸 챙겨줄 수도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어쨌든 인테르가 더 빅클럽인 건 맞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인테르로 만약에 간다면 타레 단장 입장에서는 바로 김민재 쪽으로 선회를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쿰블라 인테르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종류는 어느 정도 라치오가 오퍼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베이징이 원하는 금액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라치오가 어느 정도 지불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라치오가 물론 많은 팬분들이 걱정할 만하다고 봐요. 왜냐면 세리아가 어쨌든 인종차별이 맞아요. 어느 유럽에도 있다지만 우리가 좀 자주 봤잖아. 근데
일본 선수도 그렇고 이승우 선수도 그랬고 세리아 무대에서 뛴 걸 우리가 보기도 봤거니와 나는 개인적으로는 토트넘보다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게 이따 토트넘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챔스 나가잖아. 아 그렇죠. 이거 대박이거든. 그러면 토트넘 손흥민 유로파 보고 그 다음에 라치오 챔스 보고 황희찬 챔스 보고 와 근데 그러면 황희찬을 만약에 이게 보면 김민재가 라치오를 갔는데 중앙 수비수다. 챔스를 나간다? 근데 라치오의 전력을 봤을 때 챔스에서 대단히 잘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하잖아요, 사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잘 되면 토너먼트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말 지금 그래. 뭐냐면 그러니까 우승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수세에 몰리는 경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수비수가 더 집중적으로 조명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되게 우리가 쫄깃하면서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김민재가 라치오에 갔는데 라치오가 맨날 5대0, 6대0으로 이기는 팀이야. 사실 김민재 같은 수비수가 안 보이지. 그게 안 보이는데 라치오가 챔스 갔는데 분명히 와. 16강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싸우는 포지션. 그래. 제가 보기에는 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위는 분명히 완전 그 1시드 클럽들이 딸 거고 2위를 하기 위해서 2, 3시드 클럽이랑 막 싸울 가능성이 큰 클럽이란 말이에요. 라치오는. 아니면 이게 3위를 해도 유로파에 갈 수가 유로파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 대항전이라는 어떤 큰 걸로 봤을 때 저는 라치오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난 시모네 인자기 감독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 수비수라는 포지션도 되게 좋다고 보는 건 물론 감독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수비 라인 딱 잡히잖아요. 이거 로테이션 크게 안 합니다. 잘 안 바꾸죠. 오히려 공격수보다 수비수도 훨씬 덜 해요. 백보든 백스리든 그대로 가는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수비는 아무튼 조직력을 제일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라치오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있다. 그거를 베이스로 두고 토트넘으로 가겠습니다. 한준 기자님. 한준 기자의 유튜브에 따르면 김민재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데는 토트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좀 익숙하니까 손흥민도 있고 PL에 대한 어떤 그 익숙함이 있으니까. 자 근데 토트넘 현지 기자 중에서 가장 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리알 토마스는 이 토트넘과 김민재 딜이 좀 식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건 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드렸었었는데 그 와중에 또 가제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베이징이랑 김민재랑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빨리 마무리가 안 되네. 그래. 이게 또 아무래도 베이징이 그건 것 같아. 금전도 필요한데 김민재를 기본적으로 바로 팔기는 싫은 것 같아요. 네, 필요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지.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봤을 때 베이징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선수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갈래금 받아야겠다라는 거. 우리는 팔기 싫은데 만약에 살 거면 이 돈 내놔라고 하는 거는 그 선수를 소유한 클럽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니까. 이 돈 내놓으면 팔게라고 하니까. 그럼 이 정도 맞죠. 근데 그래서 베이징이 지금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그 와중에 니콜로스 키라라는 사람은 뭐 이거 딱 유명한 기자니까 들어보셨을 거고 라치오 토트넘 둘 다 김민재를 원하는 건 맞는데 베이징이 원하는 이적료는 210억 플러스 알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00만 유로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토트넘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거 상으로는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영상이 이제 쭉 올라왔잖아요. 내가 쭉 올라왔는데 보면 라치오는 좀 더 링크가 구체적이고 진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 한 단계 한 단계. 아인토벤 같은 경우도 있었다가 지금 없어져 버린 느낌이 있는데 토트넘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얘기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 유지. 근데 이거 거의 한 달 내내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적 시장이 10월 5일인가 마무리되거든요. 저는 이적을 한다고 해도 그때 이적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토트넘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림상 우리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PL 중계권을 다시 한번 아프리카가 딸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PL에서 우리나라 선수를 본다는 거는 아주 강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희찬이 라이프치히 갔을 때 라이프치히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김민재가 라치오를 갔으면 제법 괜찮다고 생각해요. 많이 발전할 수도 있어요. 라치오 세리아 가는 것.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장픽이고 그 다음에 백스리에 펠리피랑 아체르비는 무조건 받고 가는 카드라고 봤을 때 한 자리 나는 김민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토트넘 보겠습니다. 토트넘 센터가 가능하지 않아요? 많아요. 센터 많아? 토비 숫자가 많아. 다빈손 한명 다이어 나갔잖아. 누가 나갔어?
한 명 나가지 않았어? 베르통원은 진작부터 이번 시즌도 안 쓰이는 자원이었고 탕강가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여기 후안 포이스도 있어요. 솔직히 밀어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저는 지금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그러는 그 김민재의 자리가 라치오의 한 자리보다는 후순이라고 봐요. 더 이제 경쟁을 더 심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물론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차곡차곡 은근 영입하고 있거든요. 호이베를 데려왔잖아. 조하트 데려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맷도어티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 포지션이 센터백이 아니에요. 케인 백업 스트라이커야. 그러니까 순서가 한참 뒤야. 그러네. 그러면 우선 픽으로 가는 팀으로 가는 게 김민재 입장에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그 칼럼 윌슨, 조슈아 킹 이 친구들하고 레프트백도 사실 센터백보다는 더 먼저 영입해야 되는 그렇지. 자리가. 센터백이 제일 뒷순위야.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그 해당 포지션들과 링크가 아예 없으면 야 그럼 센터백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레프트백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레길론 얘기도 있어요. 네. 앞에 공격수도 계속 얘기가 있어. 네. 그러니까 순서상 제가 봤을 때 다음은 케인 백업 스트라인 것 같아요. 조시아 킹 내지는 칼럼 윌슨. 그 다음에 레프트백. 그 다음이 센터백이다. 와 근데 토트넘 많이 메꿔야 되네. 아 근데 영입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한 명씩 데리고 있거든. 있네. 근데 막말로 지금 상황에서 센터백 안 사도 별 문제 없어요. 센터백 숫자가 포지션이 있거든. 급한 게 아니다. 그래. 김민재 가면 좋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토트넘 가는 게 최고야. 맞아. 근데 정황상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치오는 근데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라치오가 동네 클럽인가요? 존나 잘하는데. 그렇지. 시모네 인자기 괜찮단 말이야. 심작이. 그래. 파비앙 루이스가 딱 이게 뭐 크로스 같은 거 올린 다음에 김민재가 헤딩으로 박아놓으면 쩔잖아. 아 파비앙 루이스가 루이스 알베르토. 파비앙 루이스는 나폴리인데 나폴리. 예, 미안합니다. 어쨌거나 추갈못 새끼. 참고로 방금 전에 얘기한 두 선수 조원영은 잘 모르는 선수. 왜 그러지 마. 그래 SL 안다고 해줘. 아는 선수들입니다. 네, 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선수들이고, 예. 네. 기본적인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형은 네. 나중에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철학원 차리면 돼요. 철학관 차리면 이렇게 얘기거든요. 고민 많지.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철학관 하는 분들이 무시당한다는 게 아니니까 원래 항상 그런 거는 애매한 얘기들을 그래, 하잖아. 있잖아. 왜 우리가 정쟁이들. 혈액형 이런 거 다 봐도 다 내 얘기 같거든. 그래, 맞아. 고민 없는 사람이 철학관을 왜 갑니까? 그리고 그렇지. 철학관 고민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선수들이죠. 네, 좋은 선수이죠. 어쨌든 김민재 유럽 좀 갔으면 좋겠다 이번 여름에. 아씨. 그리고 챔스 갈 수 있는 팀이니까 라치오도 괜찮아. 아, 시장이 길어서? 뭐 김민재 소속팀도 이해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이죠. 그렇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싼 금액인가 또 싶기도 하고 비싸긴 하지. 또 비싸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아시아권 중앙 수비수를 200억 넘게 주고 산다. 그럼 유럽 팀 입장에서도 부담이야. 또 고민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해. 이거를 국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나 중국 센터백을 이렇게 산다고 했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야 무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렇지. 했을 내가 수도 토트넘 있어요. 팬이면 미쳤냐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래. 있어. 네. 이런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